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윌비스에서 손해평가사 2차 1과목을 담당하게 된 홍덕기입니다. 자, 올해 8회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평가사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또한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건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 자, 이 농작물이랄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축 있잖아요. 이들이 재해로 인하여, 주로 이제 자연재해가 많은데, 이러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자, 이 피해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피해율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적정하게 보험금을 산정해서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은요, 크게 농작물과 이제 가축으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런데 가축이 실은 먼저 시행됐습니다. 1997년도 원래 소, 돼지, 말 이 축종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은 2001년도 사과와 배 이 두 개 품목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어때요? 농업재해라는 게 우리 농작물은 다른 업종과 달리 자연환경, 즉 기후 조건을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자연환경에 대해서 큰 재해가 왔을 때, 특히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 자연재해 보면 태풍이랄지 또는 장마, 또 집중호우, 폭염, 자, 이런 재해를 발생이 되면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알아서 책임지시오. 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참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보험 제도를 통하여 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도입되면서 점점 더 품목을 확대해서 농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상이 되는 품목이 67개인데 점점 더 이제 품목은 더 늘어날 겁니다. 또 가축도 현재 16개 축종이 지금 보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더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면, 자, NH농협 손해보험에서 감당을 합니다. 자, 원래 농작물 피해라는 게 그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보험회사에서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총대를 메고 니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민영보험회사에서도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보상재해, 주로 이제 자연재해죠. 자, 태풍이랄지 강풍이랄지 집중호우, 폭염, 폭설 이러한 자연재해, 그리고 이제 조수해, 자,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그리고 이제 화재 피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축도 이제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자,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전에 이것도 하나의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농가들은 자, 보험료라는 걸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형편이 어때요? 넉넉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이걸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에 대해서 특히 농작물 같은 경우는 순보험료의 38%에서 한 60%까지, 그리고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 납입보험료의 50%를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냐? 바로 손해평가사인데요. 그럼 이러한 손해평가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잠깐 살펴보자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무부서면서 현재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재 자, 아까 농가에게 자, 보험료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정부가 하는데 그 담당 부서가 농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자, 관리하는 데는 어디냐면 농업정책보험금융, 우리가 줄여서 농금원 그러는데 지금 농림부가 여기에다가 자, 위탁을 하여 실질적으로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실질적으로 하는데 자, 여기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도 마찬가지 농금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질적인 이제 재해보험 사업은 어디서 시행을 하고 있냐면 재해보험 사업자. 그런데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자, 좀 전에도 잠깐 나왔다시피 NH손해보험 있죠? 자, 거기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품목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대해서 보험으로 도입을 해서 자, 이걸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도 이제 직접 여기서 담당하는데 현재는 위탁을 해서 다른 협회랄지 여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인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손해평가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전문 자격증이 없었을 때, 자, 그때는 손해평가인을 통하여 평가를 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경험 있는 사람이랄지 또 이 보험과 관련하여 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을 평가인으로 위촉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자, 이들은 체계적인 그런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또 본격적인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하던 사람이라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맡기자, 이렇게 해서 손해평가사 제도가 도입이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손해평가사란 그럼 누군가?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1차 과목에서 배우는 농업재해보험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손해평가사 제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들이 자, 하는 일이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에 자,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피해를 본 농작물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해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손해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 시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자격을 취득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또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자,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합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뭐냐면 손해사정법인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요, 자, 이렇게 아예 직업으로 이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원으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4대 보험도 다 가입해 주고요. 말하자면 직장인처럼 자, 이렇게 월급 받아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농재협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이렇게 있는데 이 두 협회에 여러분들이 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협회에서 그 지역별로 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안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배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합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배분하는 대로 우리가 평가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가사의 전망,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자,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자, 농작물이 자,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평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가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이들에서 자, 이들 담당하는 이런 사업 기관이 점점 더 이런 평가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어떤 영업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이게 메리트가 있죠. 자, 그래서 본인 스스로 영업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러지 않아도 자기한테 골고루 배당되는 기회만 잘 활용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어때요? 우리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또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쪽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수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시게 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된다는 거.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할 때까지 채 1년이 안 돼요. 그런데 주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때는 그 기간 동안 내내 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 평가를 가서 받는 수당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평균 한 30에서 40만 원 돼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1인당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느냐? 못해도 평균 한 3천에서 4천 정도 연봉이 나옵니다. 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 그리고 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요. 그도 연봉도 좀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자, 과연 내가 그럼 하고 싶다고 해서 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사 자격 시험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 정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 응시에서는 일단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요. 단 1차 면제자가 있습니다. 1차 시험 면제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 예전에 이렇게 손해평가사 자격제도가 없을 때 자, 제2보험 사업자로부터 손해평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위촉을 받아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보험업계에 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들. 자, 이렇게 이 업종에 좀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과 그 다음에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한테는 1차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를 우리가 응시해서 평균 60 넘어 합격을 하게 되면 자,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자, 그럼 우리가 치러야 되는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인데, 자,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그러면 1차 과목은 크게 3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가 2과목인데, 1차는 자, 객관식 사지선다입니다. 자, 오지선다도 아니고 사지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좀 줄어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 25문항인데, 이 3과목을 한꺼번에 그냥 같은 시간, 즉 60분 안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씩, 자, 25문제를 30분씩 이렇게 배당을 하여 이제 우리가 평균, 자, 60을 넘어야 돼요. 물론 이제 과목당 꽈락 점수 40점은 넘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를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 2차는요, 자, 2과목입니다. 단답형 5문제, 그리고 서술형 5문항인데, 이게 이제 과목별 10문항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는 주로 서술 형태로 보는 게 주 목적인데, 시험 시간은 1과목 이거 60분, 그 다음에 2과목 60분 이렇게 주어져서 토탈 120분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 평균 60을 넘으셔야 또 이것도 합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합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응시했을 때 나도 합격할 수 있나? 자,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래요. 자, 최근 5년입니다. 자, 올해가 2022년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2021년. 그러니까 이때가 7회 시험이죠. 자, 7회 시험. 그럼 이제 7회 시험까지 최근 5년도. 자, 응시 인원이 있고요. 여기에 합격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데, 자, 1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평균 거의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조금 일정한 기간 동안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는 2차입니다. 자, 이제 2차에서 주로 걸러내는데, 2차 같은 경우는 자, 합격 인원이 보통 이제 200명대, 100명대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 인원이 많았는데 이 경우는요, 조금 문제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 처리하는 바람에 합격률이 늘어났습니다. 좀. 자, 그러니까 평균 100명대에 해서 최근에 응시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자, 보통 이제 한 10% 이상, 그러니까 10%에서 한 20%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면 거의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격률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로
직장에 다니시면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 공부에 이렇게 올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주로 이제 마음먹고 한 1년 동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시간적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그걸 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는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자,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가 올해 8회 시험인데 작년 7회 시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은 대부분 1과목, 2과목은요. 어때요? 평균 70을 많이 넘어요. 특히 이제 재배학과 원예 작물학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시험 요령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합격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하시면 충분히 평균 60 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거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에서 이제 얼마나 합격할 수 있는가 이건데, 일단 여기 살펴보자면 제가 특별히 이걸 신경 써서 좀 자료를 뽑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응시를 하느냐. 자, 연령대 한번 보세요. 50대가, 자, 얼마요? 지금까지 합격 인원 토탈 평균을 내서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60대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40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 연령대가 어때요? 네, 50대,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요즘 어때요? 정년퇴임이 빨라지고 있어요. 즉 노후 대비로 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젊은 층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전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합격률이 오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성 인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 가끔 질문 많이 받아요. 여자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네, 오히려 더 잘합니다. 꼼꼼하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성 비율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 여성분들 50대, 60대 참 한참 일할 나이에요. 그런데 직장 가서 이 정도 연봉 보장 받나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분들도 과감히 도전해 보라고 제가 권유하고 싶어요. 아마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자기 그 생활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그러면 제가 이제 2차 1과목을 담당하는데 이 과목을 어떻게 우리가 자, 정리를 하고 정복을 할 거냐. 자, 우리 2차 1과목입니다. 1과목은 자, 품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계약 인수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이것은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품목별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될 양은 많지는 않아요. 아마 2차 1과목과 2차 2과목을 비교했을 때 2차 2과목을 한 60%, 그리고 우리 1과목은 한 40% 비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를 어떻게 접근합니까? 자, 1차 같은 경우는 주로 뭐예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암기 비법을 통하여 이거 정복하는데 부담되지 않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8회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얼마 안 남은 한 3개월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 예상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출제 경향을 대비해서 자, 기출문제 됐던 것을 충분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하고 응용력을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하여 자,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합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강의를 했을 때, 자,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한번 저는요, 자, 일단 기간이 짧아요. 자,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으로, 자, 단순 명쾌하게 접근해 드립니다. 그리고 도해식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암기 비법을 통하여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별 테크닉. 자,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그러면 그 유형별 테크닉. 자, 이걸 통하여 우리가 훨씬 더 고득점 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결국은 시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실제 시험에 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사한 예상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응용력을 키우고 연습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렇게 남는 시간 잘 따라오시면 제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손해평가사, 즉 농업재해보험의 전문 평가사로서 성공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여기서 마칩니다.